안녕하세요, 등작가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노매드 스컬프트의 기본적인 매터리얼에 대한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제 여러가지 재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설정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매드 스컬프트를 실행을 하시면 동그란 형태의 구체 모델링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약간의 빛을 반사하는 재질이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재질에 따라서 이런 표면에 맺히는 광량이라든지 이제 재질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조절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이런 동그란 구체 아이콘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재질의 매테리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택을 하고 페인트 O를 누르게 되면 이 스피어에 적용되어 있는 이 수치값에 해당하는 설정값이 이 모델링에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스피어를 하나 더 생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페인트 O를 누르게 되시면 앞에 있는 구체와 뒤에 있는 구체가 각각 다른 재질이 부여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있는 모델링에도 한번 금속 재질을 넣어 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러프니스 항목이 있는데, 우측으로 갈수록 굉장히 고무 재질에 가까운 플라스틱이나 이제 빛을 반사하지 않는 그런 플랫한 재질로 바뀌게 되고, 좌측으로 갈수록 굉장히 이제 유리에 가까운 반사를 많이 하는 재질로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 수치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재질에 맞게 이렇게 수치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해서 여기 모델링에 바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앞서 넣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치를 입력한 다음에 페인트 올 버튼을 누르거나 포스 페인트 올 버튼을 눌러야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러프니스랑 메탈리스 이 두 가지 수치를 잘 조율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재질을 부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색깔을 동시에 이제 넣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녀석도, 뒤에 있는 스피어에다가는 이제 기본적인 다른 재질을 부여를 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여기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메타리얼 값이 이 스컬핑에 바로 적용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 뒤쪽에 있는 스피어에다가 이 녀석을 부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 값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컬핑을 하실 때도 조금 전에 했던 이 녀석이 남아있게 되는 건데, 여기 상단에 가시면 스트로크 페인팅이라는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켜져 있어서 스컬핑 하실 때 매테리얼이 같이 따라붙게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을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 매테리얼 아이콘에 비활성화가 되게 되죠. 이제 그러면 온전하게 스컬핑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매터리얼에 대한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스트로크 페인팅의 항목이 켜져 있는지를 계속 유의 깊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매터리얼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에 있는 항목이 전부 다인데, 여기 상단에 가보시면 매터리얼 탭이 별도로 또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걸 또 확인할 수가 있냐면, 기본적인 스피어들은 이렇게 오파쿠라는 설정의 매터리얼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매터리얼의 불투명도의 설정 값을 부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블렌딩이라든지 어댑티브라든지 리플렉션 같은, 오파쿠는 불투명도이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뒤에 가도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데, 앞에 있는 스피어를 선택을 해놓고 블렌딩을 선택한 다음에 오퍼시티를 줄이게 되면 뒤에 있는 스피어가 보이게 되죠. 이 반투명 처리에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오브젝트를 합쳐서 작업을 할 경우에 이렇게 여기에 있는 옵션 값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렉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재질의 반사 같은 느낌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 리플렉션 항목을 체크를 하시고 강도를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고요. 여기 쉐이딩 탭에 가보시면 엔바이러먼트에 이제 이런 배경에 쓰이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이 이미지에 맞춰서 이렇게 오브젝트에 맺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플렉션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금속, 유리나 물 같은 그런 거를 표현할 때 매터리얼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 좀 더 재질의 특성을 더 살려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거친 표현을 할 때, 재질의 거친 표현을 할 때 잡아주는 용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lways only 같은 경우는 모든 설정을 다 플랫하게 다 밀어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체크를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캐스트 섀도우라든지 투사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오토로 체크되어 있는데 별도로 만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매터리얼을 적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 여기에서 이제 특정 세팅을 별도로 잡아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들, 이제 이런 항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이렇게 매터리얼의 세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작업을 하시면 결과물의 퀄리티가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만 알고 계셔도 작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각 오브젝트의 매터리얼을 적용하는 방법, 이런 세부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매터리얼의 종류를 이제 개별적으로 부여를 해서 작업을 하면 좀 더 그럴싸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매터리얼의 특성을 고려를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